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60대를 넘기신 분들, 혹은 곧 그 문턱에 다가서신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은퇴를 하고 나니 어떠신가요? 자식들은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은 예전 같지 않으며 갑자기 텅 빈 시간 속에서 혼자라는 느낌이 밀려올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뭘 하지? 하는 생각에 막연한 불안감이 찾아오진 않으신지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철학자는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지요. 이름이 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찰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이고 특히 우리 같은 나이에 절실히 필요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이다. 처음 듣기엔 너무 부정적으로 들리지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로 순수하게 행복했던 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무언가를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 괴로워하거나 혹은 얻고 나서도 금방 시들해지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요? 젊었을 때는 출세를 위해 달렸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그때는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막상 그 목표들을 이루고 나니 어떤가요? 자식들은 독립했고 집은 너무 넓고 이룬 것들은 이제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 삶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그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고 채워지면 잠깐 동안만 만족하다가 곧 권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진짜 운동입니다. 고통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라고 불리지만 그는 동시에 해결책도 제시합니다. 그에 져서 소품과 부록과 인생론에는 이 고통의 세상에서 어떻게 평온을 유지하고 우아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노년기를 맞이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들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대가 넘으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사는 시기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이루었고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매일매일을 평온하게 보내고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며 남은 인생을 진정으로 우아하게 마무리할 것인가의 문제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얻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줄이는 데서 온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젊을 때는 행복을 더하기로 추구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큰 집. 하지만 노년에는 빼기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빼고 타인의 시선을 빼고 쓸데없는 걱정을 빼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저는 여러분과 함께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이 빼기의 기술을 배워보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를 줄이고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며 건강하고 지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을까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집에 돌아오니 기분이 이상하게 무겁습니다. 즐거웠어야 하는데 오히려 피곤하고 괜히 비교당한 것 같고 억지로 웃었던 자신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지요. 아니면 가족 모임에서 자식들이나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는데 정작 마음은 외롭고 나는 그저 부모 역할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사회적 고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지만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고통이 혼자 있을 때의 고독보다 더 클 때가 많다. 그는 특히 소품과 부록에서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를 이야기합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이 서로의 체온으로 따뜻해지려고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이 붙을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아프지요.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그러면 추워집니다. 다시 가까이 가면 또 아프고. 고슴도치들은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그 거리 말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막상 어울리면 상처받고 오해받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서로를 발견합니다. 특히 60대가 넘으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왜일까요? 첫째, 우리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도, 동료도, 친척도.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었지요. 일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서로에게 유익할 때만 가까웠던 관계들. 은퇴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연락이 뜸해지지요. 갑자기 만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둘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성에 목마릅니다. 거칠의 대화, 형식적인 안부, 자랑과 허세로 가득한 모임들이 점점 버거워집니다. 아, 이럴 시간에 집에서 책이나 읽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범용한 인간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차라리 홀로 있는 것이 낫다. 이 말을 듣고 어떤 분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람은 사람과 어울려야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혼자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질 낮은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한 달에 한 번 나가는 동창회나 친목 모임, 정말 즐겁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대화들은 대부분 자랑, 비교, 과거에 대한 미화, 혹은 누군가에 대한 험담 아닙니까?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편안합니까? 아니면 더 무겁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홀로이며 죽을 때도 홀로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타인과의 연결은 일시적인 착각에 불과하다. 진정한 평온은 이 고독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물입니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기대, 평가에서 벗어나 순수하게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들여다볼 수 있지요. 쇼펜하우어 자신도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삶은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는 내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인간관계를 선별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소진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억지로 웃지 마시고 억지로 맞장구 치지 마십시오. 대신 진정으로 편안한 한두 명의 친구와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소수의 진실한 친구가 다수의 비상적 관계보다 훨씬 가치 있다고 했습니다. 둘째,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런 약속이 없는 날, 그것을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은 무엇을 할까? 책을 읽을까? 산책을 할까?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까? 이 선택의 자유가 바로 고독이 주는 선물입니다. 셋째, 내면의 풍요로움을 키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독서를 하십시오. 음악을 감상하십시오.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십시오. 이런 활동들은 타인의 존재 없이도 깊은 만족을 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도 고민하십니다. 자식들이 연락을 안 해요. 나를 잊은 것 같아요.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만큼 자식은 부모에게 빚진 것을 느낀다.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든다. 자식들도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느라 정신없지요. 그들이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도 삶의 무게를 지고 있을 뿐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식들이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구나. 내 역할은 충분히 했어. 이제는 내 시간을 살아보자. 이것이 진정한 성숙입니다. 여러분, 고독은 외로움과 다릅니다. 외로움은 타인의 부재를 슬퍼하는 것이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을 즐기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는 비로소 이 고독을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을 갖추게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고,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유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제 허락하십시오. 고독을, 그리고 그 속의 평온을. 자, 이제 조금 더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남들 눈치 보고 계신가요?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창피하게 보이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들 아직도 머릿속을 맴도시나요?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한 챕터를 통째로 할애해서 이 문제를 다룹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과 명예에 대한 집착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두 가지 것 때문에 불행하다. 하나는 자기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집착하는 것이다. 특히 두 번째 문제,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들 눈치 보며 살아왔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님 눈치,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과 친구들 눈치, 직장에서는 상사와 동료들 눈치, 결혼에서는 배우자와 시댁 친정 눈치, 자식 키우면서는 다른 부모들 눈치. 눈치. 평생을 눈치의 감옥 속에서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60대가 넘어서까지 이 눈치를 보고 계시다면 대체 언제 자유로워지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허영슈령이라고 불렀습니다. 허영이란 무엇입니까? 실체 없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이지요. 타인의 평가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환상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훌륭한 집에 살아도 타인들은 고작 몇 초 정도 감탄하고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자기 일로 바쁘거든요. 반대로 여러분이 실수를 하거나 창피를 당해도 타인들은 역시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들도 자기 걱정으로 바쁘니까요.
결국 타인의 평가란 실체가 없는 연기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우리의 행복과 아무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십니다. 70세입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은 다 좋은 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고 해외여행 자랑을 합니다. 이분은 집에 돌아와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저 친구들처럼 살지 못한 내가 부끄러워. 여러분, 이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타인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들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자기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쇼펜하우어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멍청한 짓이다. 신뢰가 되는 표현이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몰고 호화로운 집에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이 풍요로운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면이 빈곤할수록 외적인 것으로 채우려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동창회에서 본 그 친구들,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까? 아니면 서로에게 잘 사는 척, 행복한 척 보여주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과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째,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 이들은 독서하고 사색하고 예술을 즐기며 자기 자신과의 대화로 충만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둘째, 실용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건강, 경제적 안정, 가족의 평안 같은 실질적인 것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에만 사는 사람. 명예, 명성, 타인의 인정만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가장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솔직히 대답해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세 번째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교육받고 훈련받았으니까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있지. 창피해서 어떻게 해?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우리에게 특권이 생깁니다. 바로 이제 신경 안 써도 돼라는 특권이지요. 나이 들면 뻔뻔해져도 괜찮습니다. 아니, 뻔뻔해져야 합니다. 그것이 자유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비교를 멈추십시오. 비교는 불행의 어머니입니다. 누군가는 항상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졌고, 더 잘 살고, 더 훌륭해 보일 겁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타인의 삶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고통의 문을 스스로 여는 것이다. 친구가 좋은 차를 샀다고요? 축하해주고 끝내십시오. 여러분의 차로도 충분히 갈 곳은 다 갑니다. 이웃집이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그들의 집이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도 살기엔 충분하지 않습니까? 둘째,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의 칭찬은 기분 좋은 바람일 뿐이고 비난은 불쾌한 소음일 뿐이다. 둘 다 실체가 없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에 의존하면 안 됩니다. 칭찬이 없을 때 불안해지니까요. 반대로 누군가 여러분을 비난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하지만 그 비난을 가슴에 담아두면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의견일 뿐 진실이 아니니까요. 셋째, 자존감의 기준을 내면에 두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자기 존중 self-respect이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존중이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존중하는가? 만약 이 질문들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타인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학계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당대에 무시당했고 강의는 학생들이 오지 않아 폐강되기 일쑤였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쓸모없는 비관주의자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글을 쓰고 산책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세상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실제로 그가 죽은 후 그의 철학은 니체, 프로이트, 톨스토이, 바그너 등 수많은 거장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가 타인의 평가에 상처받고 좌절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지혜를 듣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로워지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하십시오. 더 이상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시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나는 환상이다. 진짜 나는 내 안에 있다. 이제 진짜 나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자식의 성공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명확하게 답합니다. 건강이다. 그는 인생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은 모든 행복의 토대이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그것을 즐길 수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입니까? 매일 병원을 들락날락하고 약을 잔뜩 먹고 통증에 시달리면 인생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지 않아도 산책을 즐길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여행을 갈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은 모든 즐거움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젊을 때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밤새워 일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운동은 안 하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다가 60대가 되면 온갖 질병이 찾아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심장병. 그제야 후회합니다. 아, 젊을 때 건강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을 때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청년은 건강을 낭비하고 노인은 건강을 간절히 원한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건강 관리를 시작하십시오. 쇼펜하우어 자신도 건강 관리에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산책했고 규칙적으로 식사했으며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72세까지 비교적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19세기 기준으로는 장수한 편이지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움직이십시오.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걷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한다. 걸으면서 생각이 정리되고 스트레스가 해소된다. 실제로 많은 철학자들과 작가들이 걸으면서 사색했습니다. 니체, 칸트, 루소. 여러분도 매일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도십시오. 그러다 보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새들의 지저귐을 듣고 나무와 꽃을 보며 자연과 교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행복입니다. 둘째, 과식하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식은 건강의 적이다. 배를 70에 80% 정도만 채우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60대가 넘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처럼 많이 먹으면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소식하십시오. 질 좋은 음식을 적당량만 드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천천히 드십시오. 음식의 맛을 음미하고 씹는 것 자체를 즐기십시오. 셋째, 충분히 주무십시오. 수면은 건강의 기둥입니다. 잠을 잘 자야 몸이 회복되고 면역력이 유지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 건강의 핵심이라고 믿었지요. 만약 잠이 잘 안 온다면 자기 전에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십시오. 스마트폰은 멀리 하시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건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노년의 또 다른 큰 자산은 바로 지적 즐거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늙어도 불행하지 않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더 깊이 사색하며 더 풍부한 내적 삶을 누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몸은 늙습니다. 피할 수 없지요. 하지만 정신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성숙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V만 보고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고 권태에 빠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경계했습니다. 권태는 고통보다 더 나쁘다. 고통은 적어도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지만 권태는 삶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독서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평생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몇 시간씩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을 읽는 것은 타인의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좋은 책을 읽으면 위대한 정신과 대화할 수 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읽고 싶었지만 못 읽었던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전, 역사, 철학, 문학. 이제 시간이 있습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으십시오. 한 달에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급할 것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깊이 읽는 것입니다. 둘째, 예술을 즐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특히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악은 세상의 고통을 초월하게 해준다. 음악을 들을 때 우리는 잠시 이 세상의 무게를 내려놓고 순수한 아름다움 속에 머문다. 클래식, 음악을 들어보십시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미술관에 가보십시오. 그림을 천천히 감상하고 그 안의 이야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연극이나 영화를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셋째, 글을 쓰십시오. 꼭 책을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회고록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경험한 것들, 느낀 감정들을 기록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글을 쓰는 것은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쓰다 보면 자신이 정말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는지 알게 된다. 글쓰기는 치유입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지요.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걸 배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 배움 자체가 즐거움이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겨라.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즐기십시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과정 자체가 두뇌를 자극하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여러분, 건강과 지적 즐거움. 이 두 가지가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가 아닙니다. 건강한 몸으로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삶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건강과 내적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은 세상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통해 노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평온을 찾을 수 있는지 이야기했지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당연합니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고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다. 왜냐하면 죽음은 고통의 끝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인생은 본질적으로 고통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채워지지 않으면 괴로워하고 채워져도 곧 권태에 빠집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무엇입니까? 이 끝없는 고통의 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더 이상 욕망하지 않는 상태.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평온으로의 회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도, 기쁨도, 걱정도 없었지요.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기 전 수십억 년 동안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혔는가? 아니다. 죽음 이후도 마찬가지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쉼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삶을 포기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죽음이 결국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것 메멘토 모리는 삶을 더욱 진지하게 만든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유한합니다.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혹은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후회를 남기지 마십시오. 하고 싶었던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읽고 싶은 책, 가고 싶은 여행, 만나고 싶은 사람, 배우고 싶은 것.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은 짧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요?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타인의 인정입니까? 아닙니다. 내면의 평온,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순간들, 자기 자신과의 화해.
이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입니다. 둘째, 용서하십시오. 평생 동안 우리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배신도 당했고, 오해도 받았고, 부당한 대우도 받았습니다. 그 상처들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계신가요? 이제 놓아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독살하는 것이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무게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도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불완전한 인간이었구나. 나도 실수했듯이 그 사람도 실수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셋째,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불평하기 쉽습니다. 없는 것, 부족한 것, 안 좋은 것에 집중하기 쉽지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은 가진 것에 대한 감사에서 온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건강하게 걸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조차 누리지 못하니까요. 넷째, 자손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십시오. 여기서 유산이란 돈이나 재산이 아닙니다. 지혜와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 자신은 자식이 없었지만 그는 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 나누십시오. 할머니는 어떻게 어려운 시절을 견뎠어요? 할아버지는 무엇이 가장 행복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다섯째, 평온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맞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다. 죽음이 오면 저항하지 마십시오. 담담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살았습니다.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쉴 때입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평온하게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들은 평온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 산책하고, 책을 읽고, 저녁에는 음악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대로 살았고, 자신의 철학대로 떠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지막이 오기를 바랍니다. 평온하고, 후회 없고, 우아한 마지막. 그리고 그 마지막을 위해서는 지금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 건강을 돌보고, 지적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매일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지혜는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빼는 것이다. 고통을 줄이고, 평온을 늘리는 것.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제 그 길을 걸으십시오. 남은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매듭 지으십시오. 쇼펜하우어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잔잔한 피아노, 음악 다시 시작.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평온하고 우아하기를,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를 통해 노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 타인의 시선은 실체 없는 연기라는 것.
건강과 지적 즐거움이 진정한 자산이라는 것. 그리고 삶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평온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